그러면은 내일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네. 뭐 예상대로 고 관련 네. 실적의 반응들이 나왔다. 그럼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그다음에 연결해서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그다음에 우리 늘 봐던 테크윙, 테크윙, 예, 이런 쪽을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예, 삼성전자는 차 선호주를 우선은 선호주 쪽으로 먼저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왜 HBM 쪽만 집중해서 우선 보냐라고 하면 네, 이쪽이 뭐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컬어질 게 예, 뭐 캐파의 얘기가 주 안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캐파의 얘기 여기에 대해서 늘리는 건 기정사실하다 보니까 네, 이를 놓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반응하는데 오늘 매수하는 부분은 내일 갭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갭 상승 나오면 그 수익만큼은 확보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 기점으로 우선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먼저 네. 액션 하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확보하고 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일부라도 해봄직하죠. 일부라도. 네, 일부라도 그러면 아까 해봄직하죠. 보니까 한미반도체 종가 베팅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중 베팅도 가능하다 장중 보여요. 베팅. 네, 장중 네. 베팅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정황이잖아요. 정황, 높은 확률의 정황에서는 네, 이 베팅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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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네, 저는 한다라는 시각. 예. 네. 차트도 되게 괜찮은 자리예요 지금. 네네. 한미반도체 이렇게 나왔을 때 벌써 안 깼잖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들 안 깨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뭔가를 만약에 밀리면은 우리 부회장님한테는 더 찬스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네. 최근에 주가의 짧은 폭을 보고 네. 한미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 네. 그냥 간다. 잘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냥 잘 간다. 봐야 되죠. 예, 예. 잘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딱 오늘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캐펙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더 늘린다면서요. 그죠. 더 늘린 가지고 그 장중에 빠지다가 이게 돌아서긴 했는데 네. 그게 뭡니까? HBM 만들려면 장비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쵸. KPX 투자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만큼의 상당 부분의 금액이 한미반도체 거 주문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HBM이 대세구나.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 지금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맞아요. 네네. 이만큼 올라온 종목 가지고 거기다 얘기 되면은 뭐 오른 종목 가지고 그렇게 입을 털고 있니? 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뭐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가야 될 그쵸. 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또 변화는 뭐 다음을 향해서 수순을 간다라고 보면서 봐야 되겠죠. 왜 벌써부터 움직일까? 기회를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정말 종목들 보면 잘 매수가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예. 예, 확실히 좋은 네.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게 또 근데 막 이게 추격해서 따라가면 고점이고 네. 적게 사면 수익 많이 나고 네. 많이 사면 반대로 올라가고 네. 예, 이게 뭐 불변의 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또 슬슬 움직이는 게 자동차 쪽이에요. 네. 현대차가 이렇게 약간 이제 양봉 살살살 올라오면서 정고점대 돌파하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동차 쪽도 보니까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10%대라면서요. 예.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그리고 그 예년과는 다르게 사업 방향성의 전환도 그렇고 예. 그게 좀 시계열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하이브리드카 진행도 그렇고 예. 수소차도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의사결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각각 뭐 여전히 PBR 0.8배, 뭐 1.2배 이 구간에서는 공방을 하겠지만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봐도 된다라는 시각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변화가 나타났고 네. 여기에서 환율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세하게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시장에서 그 부분을 지금은 크게 안 보는 것 같고 큰 틀에서 네. 좀 변화들을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도 가능할까요? 신규로도 지금 사보는 거 가능할까요? 25만 5천 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 네, 저는 예. 기다릴 것 같고 네. 만약에 자동차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메이커 업체들이 나아가는 방향의 변화들, 네. 하이브리드면 그와 관련된 종목, 예. 그다음에 뭐 수소차 얘기가 또 나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 확보에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차 국내 업체는 지금은 매수를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에코프로 BM이나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트레이딩용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런 음. 문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문의하신 분이 있고 보유자분들은 진짜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때에도 어떤 뭐 대응책이나 변화 좀 있을까요? 지금은 네. 밴드 하단권에 주가는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진입할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수급이 쏠려서 미리 들어와 있거나 예. 아니면은 그 업황에서 데이터의 회복이 나타날 때 네. 그럴 때는 시장에서 많이 일컫는 얘기로는 저가 매수란 단어를 써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런데 먼저 이 종목을 진입하는 스마트 머니의 주체들이 아직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를 기다리는 게 저의 방법이고요. 예.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20만 원 이하 도달했을 때 가격 메리트 들어왔으니 매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 그때는 그 가격대가 깨지면 아마 뭐 이런 식의 손절을 하는 매도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기술적으로는 한번 그렇죠. 붙어 봄직하고요. 예. 또는 우리 전기차 수요 회복을 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면 지금 바라보는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찾으려고 할 거고 저 네. 또한 그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물 타는 거는 잘 타셔야 돼요. 네네. 이제 정확하게 잘 타셔야 되는데 이러다가 방향이 역방향일 때 약간 그 손절을 유도하는 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라인이 밑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추매한다. 그래도 어정쩡한 때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9만 원대 같아요. 거기까지 그냥 이게 단시일 내에 딱 찍고 한 2, 3일 내에 딱 찍고 바로 돌리는 거. 이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런 게 나올 때 그때는 트레이딩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갈 거고 네네. 그거 어떻게 보면 산업이 안 좋다 그러면서 매물 쌓였다가 그게 한번 우르르 했다가 정리되고 단기 나오는 요 지점들 요거는 저도 노릴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까지 보시면서 관심 종목은 두시는데 그렇게 해야 아주 싸게 사야 그다음에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움직이게 되면 내가 단가가 확 낮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조선 쪽은 오늘 약합니다. 네. 네. 조선 관련된 쪽에서 조선주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조선 쪽은 오늘 약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들이 시세가 났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하나오션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안 되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냥 뭐 들어오는 조정으로 두고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오늘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네요. 네. 3% 정도 조정 나오는데 이 또한 그냥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네.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 정도로 지금은 열어둡니다. 그래서 네. 단가가 여유 있으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아직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한 10% 수익? 네. 아까 보니까 하나오션이 한 2% 손해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묶는 건 어떨까요? 하나로. 하나로 아니, 한화로 묶는 게 아니라 네, 하나로 하나로. 예. 네.
두 종목은 같이 갖고 가는 것도 같이 좋은 갖고 가는 건 방법 괜찮다. 같아요. 예. 지금 LNG 그다음에 뭐 LPG 관련선 이쪽은 같이 부각을 받고 있기에 네. 저는 두 종목 다 갖고 가는 걸로 좀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패턴 요 자리 쪽선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약간 거기서 전저점 이탈하다 보니까 조금 좀 매물화 정도 네네. 예,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턴하는 거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심텍 문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심텍이요? 심텍이요? 예. 요즘 조금 올라오다가 그런데 심텍, 대덕전자 다 문의가 오늘 올라온 종목들인데요. 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네. 큰 틀에서는 우리 온 디바이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 한번 다루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갔는데 네. 실적이 원래는 4분기, 1분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찍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다 보니 예. 주가는 쫙 빠졌었어요. 심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네. 근데 시장 일각에서의 주장은 예. IT 쪽이 좋아지니 네. 스마트폰 데이터가 올라올 거니까 뭐 심텍 같은 경우랑 대덕전자도 강하게 가지고 간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마 영업이익률의 회복 그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한 자릿수 후반 두 자릿수로 나오는 단계에서 네. 주가는 메모리 쪽 비중 높은 쪽부터 예. 뭐 심텍 이런 쪽이 강할 수 있고 근데 기판 쪽은 그래도 이수페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랐지만은 네. 여전히 이쪽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 이수페타 중심으로. 네, 예. 이쪽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고 예. 나머지는 한 분기 이상 정도 실적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기 그렇겠죠. 정도 이상. 예. 네. 돌아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리포트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네네. 예. 돌아서긴 쓸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투자했던 거가 다 가동될 정도의 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기파는 지금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매출 영업이익 딱 찍히는 거 확인해도 될 거예요. 그렇겠죠. 확인해도 됩니다. 예. 네, 확인해도 그때부터 돼요. 본격적으로 가겠죠. 네네. 네. 그럼 대덕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보유로 보셔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매도나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매도나 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것 같다. 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네.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보고 가자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HT 현대마린 솔루션 또 문의가 들어왔네요. 네. 이쪽은 우리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고 종목이 수급으로 좀 움직였고요. 네. 지금은 약간은 무거워지기는 했어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수급 한번 보죠. 수급 한번 보면 매수가 들어오던 강도들이 최근에 현저히 약화가 되었어요. 네. 이탈을 하는 흐름도 나타났고요. 근데 전부 이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면 시장에서 좀 만들어낸 면이 있어요. 요 수급 주체들이 만들어낸 면이 있고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저항은 17만 원 후반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신규 접근은 이 종목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신규 접근은 안 하고 그냥 수급에 기대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17만 원 후반의 저항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매매하면서 언급을 드려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신규주 쪽에서는 그냥 거의 제가 오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중에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쪽에 매매만 하는 특성인데 요거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지금 여기는 분봉입니다. 이게 한 중기 분봉 정도 되는데 시도했다가 또 밀리고 시도했다가 밀리는데 열심히 이제 안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다가 오후장에 뚝 빠진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지지권 딱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 확인한다 그러면 근데 들어가는 걸 보고 노리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바로 손절할 수 있는 분만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운용의 묘만 있을 뿐. 네네. 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붙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잔잔바리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좋아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 시총 이거짜리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보시고 그냥 약간 끌고 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 네. 뭐 네. 1박 2일 이 정도 그 정도 짧게만 보는 정도로 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냥 저는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끊어갈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쪽에서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네. 정말 안 움직이는 반도체 DBI텍이 있습니다. 음. 네, 이거 문의를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올라오네요. 네. 네, 5% 올라옵니다. 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라오면 매도. 네. 예. 올라오면 매도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자사주 취득은 5월 7일에 했어요. 5월 네. 7일에 했는데 8인치라든지 이쪽 팩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단가가 낮아지게 공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네. 구조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오기 힘든 구조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DBI텍은 증설 단행을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은 안 오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저는 증설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네. 예. 지금 이제 열심히 저항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데 안착하게 되면은 한 47,000원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라인 쪽에서는 한번 좀 정리하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뭐 정리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고민하자. 그때 시기에 가서 네. 가격대가 맞는 종목이 있을 때, 네. 예, 그때.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종목 이제 한글과 컴퓨터 예, 네. 또 몇 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게 변동이 좀 참 크네요. 그렇죠. 뭐 네. 지금은 변동이 커진 상황.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네. 어제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오늘은 한 방에 못 돌리면 그렇죠. 한 방에 못 돌리면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오는 거고 네, 뭐 추가로 더 나오면 28,000원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고 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상황 안에서 6월에 일정이 또 있잖아요. 네, 애플 개발자 회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우선. 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가격대는 네, 이때 발생한 거래대 가격 이게 시가가 26,250원 정도였는데 네, 요 가격대를 훼손은 안 해줬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정도가 딱 좋은 가격이긴 한데 네네. 물탈 수 있는데 그 지지하는 거 보고 타야 되겠죠, 이건요? 근데 물타기 이게 종목 매수를 할 때 네. 보면 우리가 좀 아, 그럼 지금 손해시라는 얘기는 저기 또 쫓아가서 샀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가 뜰 때는 기다리고 이 주가가 뜨는 상황에서 네. 지대하게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변화 있을 때 예를 들면 실리콘트 실적 발표 네, 예, 그게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위로 추격하셔도 돼요. 네. 계산이 필요하고 나머지 외에 뭐 수급이 들어와서 위로 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네, 안 쫓아가는 게 낫고 네, 한번 눌리는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 거죠. 네네. 네, 하나솔루션이 기로예요 지금. 이게 기로인 게 하나솔루션. 예. 네, PBR 0.8배가 상단입니다. 네. 32,000원대 중반이 상단인데 이 가격을 한 방에 넘기는 힘들어요. 네. 넘기는 힘든데 퍼스트솔라가 어제 강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강하기는 했다 보니까 저가를 지켜주는 흐름 오늘 나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그 SOFC 연료 전지랑은 좀 다르게 무겁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겁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한 방에 만약에 이것도 아침에 언급드린 부분 그대로 또 갖고 오면 VI 걸리는 흐름 나오면 선물에서 지금 괴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에너지 관련주는 좀 계속 봐 나가야겠어요. 네. 봐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 쪽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는 하나솔루션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무거워요. 네. 딱 한 개.
그래서 PBR 정도의 박스권이고 네. 어찌 보면 무게를 두는 게 연료 전지랑 ESS 요 흐름들 네. 여기에서 거기에 스타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예. 신재생이 관심이 많았었으면 벌써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움직였을 텐데 이때도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대. 근데 보통 보면 거래가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붙어가서 이렇게 빡 이격 번호 때릴 때는 팟이라고 했더니 예, 문의해 오시면서 저는 정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때는 좀 이용 많이 벌어졌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오는데 아직 미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하나솔루션이 갖는 의미가 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예, 하나솔루션만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항상 맞아요. 속도 조절하면서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태양광 모듈은 조금 다른 케이스. 네. PBR 박스권 매매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